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중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혹은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나와 있는 항목이고요. 첫 번째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파산 선고 받고 청산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을 비과세하고요. 또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입니다. 주택 중에서도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만약에 주택에 딸린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 주택의 그 부수토지까지 포함해서 어떤 주택이냐 1세대 1주택 중에서 대통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죠.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당연히 비과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 우리 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뜻 자체가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비과세, 원래 통상적으로 두 채 있으면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특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상속으로 취득했거나, 또는 뭐 여기 다른 이사 가기 위해서, 또는 질병이나 취약 목적으로, 또는 동거봉양, 또는 혼인 등으로 인해서 두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해진 기간 안에 두 채 중에 한 채를 양도하면 그것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여기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1을 기준으로 만약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 양도일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입주권만 하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세대 2주택과 유사한 내용인데 현재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그건 과세가 되는 겁니다. 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지적 제조사라는 거는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적 제조사를 해서 경계 측량을 했더니 면적이 감소되더라. 뭐 서로 나누고 해서 그 감소돼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경우에 그런 조정금은 이게 사실은 양도는 아니고 지적의 어떤 경계를 확정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면적이 감소돼서 거기에 따른 그 조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적 재수사에 따른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의 감소에 따른 그렇게 해서 받은 조정금이다. 그러면 그건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앞서 그 농지의 교환일 경우에 비과세 해준다고 그러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에 농지의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 또는 분합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의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농지와 B 농지를 교환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A 농지가 15억 원, B 농지가 5억 원이면 20억 원이면 이 차액이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액이 5억 원이란 큰, 큰 편의 4분의 1, 이 큰 편이라는 건 사실 20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5억 원이 이 차액이 이 큰 편 농지 가액의 4분의 1 이하,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20억이니까 25%지 않습니까? 딱 4분의 1인데 이 4분의 1 이하다 그러면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초과된다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네, 농지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비과세 해주는데 그럼 아무 때나 다 해주느냐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토지가액의 차액, 그 다음에 가액이 큰 거에 4분의 1 이런 조건이 적용되는 건 이런 경우에만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든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한다든지 또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또 이것도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경우일 경우에만 교환, 분합 이런 경우에 토지의 농지의 그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겁니다. 우리 흔히 보통 일반 농지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한 3번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질문이 많은 경우인데요.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어, 비과세는 앞서 말씀드린 경우가 다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중에서 비과세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농지의 감면에 100분의 100이라는 감면이 있는데 결국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비과세지만 세금이 없지만 비과세가 아니고 이건 다 감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면입니다. 엄밀하게. 그래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 69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특례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그 다음에 8년 이상 경작. 만약에 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라는 농업법인에 만약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3년 이상 경작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8년 이상 작용, 법인에 넘길 때는 3년 이상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시적으로 하거나 내지는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직접 경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조건에 맞을 경우에 소재지에 거주하고 8년 이상 경작하고 직접 경작했다, 작용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야 됩니다. 이게 농지에 대한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네, 자격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지만 만약에 이게 좀 내용이 좀 말은 좀 어렵습니다. 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이렇게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농지로서의 역할을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역할을 할 때까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또 농업법인이 만약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한다. 그러면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라. 그런 뜻입니다. 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라고 했는데 그 거주자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그 시군구에 같이 거주를 하거나 혹은 그 지역과 연접한 붙어있는 시군구이거나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입니다.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를 거주요건에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주자가 8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인에 할 경우에는 3년, 법인에 양도할 경우에 3년 이상이고요. 그래서 8년 이상 작용 농지인데 이 작용이란 무슨 뜻이냐? 직접 경작하는 경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 경영을 하거나 대리 경작을 시키거나 농지를 임대차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직접 경작이 뭐냐 그러면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 재배하는 경우 뭐 토지가 넓거나 그런 경우에 일부 위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했다 절반 이상을 그러면 직접 경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농지를 가지고서 뭐 작용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다른 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 있다. 과세기간 안에 1년 안에
뭐 다른 소득이 3,7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해에는 직영을 안 한 걸로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만 딴 데서 그 월급 받고 있다 그러면 직영이 아니겠죠. 자경이. 또 양도일 현재 농지, 그러니까 8년 이상 자격 농지는 맞는데 뭐 꼭 8년을 연속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양도할 때 그때는 농지로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감면 신청서 제출, 이렇게 감면 받고 싶으면 신청서를 제출해 줘야 된답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거 감면되지 않습니다. 네, 또 농지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게 농지 대토입니다. 대토라는 건 이제 본인의 토지를 뭐 정부의 사업 시행에 주고 대신 다른 토지로 농사는 계속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농지로 받을 경우에 그걸 대토라고 대신 받는 거라고 해서 대토라고 하는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도 100% 다 감면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감면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당연히 뭐 농지끼리 대토해야 되겠죠. 또 자격농민이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취득할 것, 그러니까 대토 받아가지고 그건 이제 농사 안 짓고 딴 거 하겠다 이런 경우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농사를 짓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취득해야 되는 거고, 또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최소 4년 이상 자격농으로 경작을 한 경우에만 이렇게 대토 받아서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아까 그 감면은 100%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100%의 감면이지만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격농지와 대토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합산하는 겁니다. 합산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감면을 해주냐? 그러면 과세 기간별로 1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년 연 단위로는 1억이라 그런 뜻입니다. 5개 과세 기간의 합계액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통산으로 합산인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1년에 1억씩 내지는 5년 동안에 합산해서 2년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 5년 통산으로 2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소득세가 2억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요.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부동산 관련된 상식이나 또는 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부동산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